김만중의 사시남전기 입니다. 이거 조명이 밝아졌네. 앞에 있는 그 문학 문제를 학생이 다 맞춰가지고 기특하게 되고. 한 문제 틀렸는데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해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재앙이 일어날 뻔했으니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디귿,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리을, 상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미음,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는,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입을 잘 막았기 때문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김만중 사시남전기 뭐 대부분 다 아는 작품이겠지만 그 숙종 그 인현왕후 폐비 사건을 가지고 이제 김만중이 썼던 소설이죠. 김만중 작품은 사실 이제 한국 문학사 내에서 연구할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구운몽에 관한 어떤 새로운 해석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카메라가 고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헤드뱅잉을 덜 할 거예요. 어쨌든 뭐 김만중의 작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씨는 유아님과 혼이 나요. 이 당시 보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성씨만 나오고 사정옥이라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유한님과 혼이나 이 유한님도 이게 한님이 그 관직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혼인의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나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지문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 EBS에서 아마 그 부분이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첫 교시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자, 모든 고전소설의 분란의 불씨 바로 첩이 가정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첩의 문제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이제 사씨가 아이가 없나 하여튼 그럴 텐데 그래서 첩을 들이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첩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왜 첩을 들이느냐? 그 남자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죠. 왜 꼭 그래야 돼? 그냥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는데, 뭐, 남자의 그 가문을 잇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뭐, 필연적으로 혹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이제 남자의 성씨를 따라서 자녀의 이름이, 그 성씨가 결정이 되죠.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그 여자의 잘못인 것처럼. 남자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짜라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 죄다 여자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고, 기억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씨 남전기에 대해서 그 사씨 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 것으로 되게 괴로워합니다. 예, 맞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다른 지금 작품이랑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여자가 부끄러워해야 돼? 그리고 뭐 회임이라도 하면은 임신이라도 하면은 굉장히 뭐 당당해지고. 뭐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첩이 있는 그런 양반집 자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 조선뿐만이겠습니까? 중국에서도 그랬을 테고, 저기 뭐 중동 지역도 그렇고, 뭐 그런 뭐 굉장히 뭐 수천 년, 4,000년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제 첩을 이렇게 들였는데, 첩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첩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본부인을
무시해요.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첩의 잘못만은 아니다. 뭐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자가 잘해야 돼. 그래서 부인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제 뭐 어떤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재미고 유익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남자가 또 잘해야지 이거를. 잘 위로하고 다독이고 해야지.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씨에게 차를 올리게 한다. 여기까지 읽다 그랬구나. 자, 사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그 작품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도 못할 고난을 겪어요. 오해받고 뭐 쫓겨나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하는 사씨 남정기,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여정을 가는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씨가 주인공이 사씨인데 남자가 아니라. 아무튼 그 중국이 되게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국토 면적이. 그 중국에서 그 남쪽을 쭉 내려가야죠. 한참을 삥삥 돌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오해가 풀리고 그 나쁜 놈들 이제 그 첩 교실을 비롯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숙종이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다시 드리게 되죠. 아무튼간에 결국에 이제 고난을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사씨는 통곡을 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한다. 이해할 것 같아요. 통곡하다 잠드는 게. 좀 다른 상황이긴 했지만 그럴 때는 꿈을 안 꾸더라고. 한참 울고 자면은 눈이 딱 떠지는데 되게 개운하게 자. 정말.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씨에게 말했다. 일단 안심시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할상 어머님이 해주시는 사과차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씨에게 차를 올려 차를 마시고 사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야. 빨리 돌아가세요. 다 알겠지만 이 시비는 그 시비 건다 할 때 시비가 아니라 비서할 때 그 시비예요.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소리를 겨우 이었습니다. 시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필요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나를 거두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부인은 다른 날 마땅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들린 인물한테 비리. 빌는다기보다도 뭐 어제 꿈인데. 지금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하겠어요. 남의 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또한 하늘의 뜻이죠. 자, 하늘의 뜻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도인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첩이 듣기에 남인은 세상의 한 곳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다. 남해로 간다. 거의 뭐 예전에 그런 바리대기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 바리대기 이야기는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무력으로 이기는 그런 스토리에서는 예전에도 하나 있었죠. 이제 여장군이 나와서 그 남편이 기억나요? 배경이 중국이었는데 여장군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근데 남편이 변변치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어떤 평타 치는 그런 평타? 뭐 하여튼 그 중상급의 그런 장군이었는데 지위가 부인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좀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좀 열폭을 했죠. 그래서 열폭을 하다가 이제 부인한테 진압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고난 갈 때 어떤 그 조력자를 만나러 가는 이제 무술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던 있습니다. 아무튼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테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별 차례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수님인가?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하는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에, 자, 꿈의 상황이니까 그 고대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서쪽 벽 자리에 거동이 하나하면서 얼굴이 반첩에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대의 조대가예요. 이제 맹광이 나오겠지.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씨예요. 사씨가 다시 이런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자,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눈으로 말해요. 사씨가 저라고 물러나며 낭랑히 말했다. 힘쓰고 선을 행하세요. 50년 뒤에는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힘쓰면서 선을 행하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보면 그러죠.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끝까지 행하고 언젠가 다시 올 테니까 지키고 있어라. 예,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신데. 네, 조대가 맹광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조대강 맹광 장강 반처야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줘. 이게 다네. 그거는 읽으면서도 알 수 있는데 유추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다시 여동에게 명예 사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대전이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중앙에 있는 그 대전 아니고 12개의 주럼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렸다. 사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와는 사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 부르짖었다. 자, 어떤 상황이었죠? 강물에 뛰어든 상황. 줄거리에서 앞에. 이따가 이제 건진 상황에서. 오늘날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에 빠져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혼수 상태에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다. 깨고 나니까 꿈이구나. 그러하는. 최근에 이제 또 네이버에서 닥터 프로스트 3기인가 4기인가 하고 있는데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꿈 괜찮아요. 정신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꿈이었구나. 나 이제 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사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 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이렇죠.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그러니까 빈사체험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이 어떤 죽음의 지경에서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꼬리치는 남자라고. 제목이 박중훈이라고 혹시 알아요? 박중훈을 몰라? 하여튼 국민 코미디 배우가 있는데 박중훈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누워있어요. 근데 이 박중훈 씨의 영혼이 그 기르던 반려견의 개로 들어가요. 그래서 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개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개가 죽은 건데 개가 이제 사라지고 죽고 다시 박중훈 씨가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좀 그 영화가 소재가 또 재밌던 게 그 박중훈 씨가 영화상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나옵니다. 개가 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개가 된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 줄 알고 막 비밀 얘기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막 듣고 그래서 이 개가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개의 시점으로 이제 영화 카메라 앵글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관객에 있어서 그런 관찰자적 욕망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에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좀 대학 과정이고요. 어쨌든 사씨가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할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에 요동을 따라서 저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게 나를 따라오게. 야,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겪은 일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됐겠죠. 아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있으니 정말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꿈의 성공과 다름이 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정각은 황량했다. 꿈에서는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나왔을 텐데 실제로는 좀 이렇게 처량하게 돼 있고.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왔다. 흙으로 빚은 두 비의 소상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 같았다. 사씨가 인사를 하죠. 천첩이 낭랑의 도심을 입었으며 뒷날 하늘에서 뵙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배고파서 음식을 얻어오겠다.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요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도다. 그러면 밤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묘당에 들어왔다. 사씨를 바라보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씨가 나가 바라보면 한 명은 여승이요 한 명은 여동이었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른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그것을 어찌하시나요? 자, 꿈에서 봤겠지. 자, 방금 비몽사문간에 백이관에서 말하기를 꿈에서 봤겠지. 비몽사문간.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면에 가서 구하라 배를 저었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기하군요. 작가가 신기한 거지. 자,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의 폐를 끼치가 걱정입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배고픈데. 출간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다. 낭자께서는 힘내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좀 건선징악 징악적 스토리의 특징은 이제 조력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화 받고 와요.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 왜 이 시간에 알람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아름다운 장면이죠.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군산에 도착했다. 그렇지. 고전소설은 하나도 이제 그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래서 좋다니까. 반전 있고 이런 거.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700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실 이런 진부하고 뻔한 스토리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악이 명백하게 구분돼 있으면 독자들이나 어떤 TV 시청자들은 선의 편을 응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역들이 뭐라 해야 되죠? 고난을 받을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선역들이 좀 기세를 얻을 때 본인들도 힘이 나는 그렇게. 반대로 이제 악역들에 대한 그런 야유들이 계속 있는데 아주머니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악역을 맡았던 배우가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 시장에 가면은 막 아주머니들을 욕하고 때리고 예, 실제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또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방송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촬영장인데 잠깐 쉬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악역을 맡은 여배우분이 있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야 이 나쁜 뭐야 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동영상이 한때 유행한 적이 또 있었어요. 아무튼 군산은 그 이름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라북도 군산이 아니에요. 전북 익산도 아니고 전북 익산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킹오브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전북 익산이 뭔지 알아? 몰라? 아이고 그 이제 The King of Fighters라는 이제 그 대전 격투 액션 게임에서 사가자키 료라는 캐릭터가 필살기를 쓸 때 일격 필살이라고 외치는 게 일본어잖아요. 일본어로 발음을 하는데 그게 얼핏 듣기 이제 한국어로 전북 익산처럼 들린다고 해서 하여튼 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은 분은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동영상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되게 잘했어요. 재밌게. 아무튼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많은데 한 문제 푸는데 지금 20분을 까먹고 있어. 군사는 그 이름처럼 동정 홍호 700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빽빽하고 솔숲은 무성하며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군산도 그렇고 뭐 여기 묘당 갔던 것도 그렇고 또 배경에 대한 신비로운 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아서 드디어 문제로 왔네.
자, 기억.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기억. 낙낙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 실로 일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낙낙께서 첩을 필요하게 여기시자 12의 말석 옆자리에 머물기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낙낙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자,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맞을까요? 네. 그래요?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하고 있네. 네. 아, 그렇다고 하네요. 어디? 낙낙께서 부르시어 여기가 과거고 지금은 가봤자 이렇게 된다고 동정을 이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뭐 동양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리여리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자 캐릭터들은 이렇게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대사들이나 그런 몸동작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근대 소설에 있어서도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추리 소설 근대 소설 중에 최초의 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마인 이게 간지나죠. 김내성이라는 작가가 쓴 마인은 스포를 하자면 계속 스포를 하는데 어차피 뭐 문학 작품이니까 예쁜 여자가 범인이었어요. 예. 연쇄살인범 맞나? 어쨌든 근데 스토리가 나중에 바뀝니다. 왜? 그 당시 관념으로도 미녀는 악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 미녀가 나쁜 놈이었다, 살인범이었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남자 캐릭터에게 그 모든 죄과들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 작품 내에서 결국 뭐 그 여자가 이제 뭐 살인을 하게 된 동기도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복수를 위한 그런 걸로 나오게 돼요. 예. 당연히 그 죽을 놈은 원래 죽어 마땅한 놈이었고 이런 게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코난이라든가 뭐 김전일 뭐 이런 거 어떻게 김전일 범인은 뭐 이안이 있어 이러고 그렇지 네가 가는 곳마다 범인이 있지. 범죄가 일어나 가는 곳마다 범죄가 일어나 그 코난과 김전일 좀 학교 졸업도 안 하고 몇 년째 그렇게 해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범인은 이안이 있고 정답은 이안이 있습니다. 자, 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니은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 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겠습니다. 나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남의 도인을 만나라 그랬는데 나는 못 간다라고 했는데 깨가지고 묘당에 가서 있더니 스님들이 들어와서 야타 이래가지고 배를 얻어 타고 갔는데 갑자기 순풍이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도착을 했죠. 예. 은혜로운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디귿. 자, 여러분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입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굉장히 겸양하죠. 3번 당연한 거. 근데 왜 3번으로 찍었지? 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뭐야? 원래 오답을 했을 때 왜 오답을 찍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걸 왜 선택했을지 본인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1. 상대방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자,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른 암자의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먹거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미음,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무한 사람,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5번 볼게요.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의 상황을 대조한다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사실. 기억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어딨어? 락락해서 부르시오. 이게 뭐 과거 상황이다.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없고. 실로 의탁할 것이 없으니까 현재 처지이긴 한데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해봤자 소용없다. 현재 처지에 대한 그런 비관들의 어떤 신세한탄이 되겠죠. 오히려 기억을 분석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현재 처량한 신세를 얘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기보다도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누워있다가 물을 펄컥 하면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일단 사시남정기 이렇게 봤고, 사시남정기는 사실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사정옥과 이제 유수연의 결혼 장면이 EBS에 나왔는데 그거 설명할 때 사실 더 재밌었는데 이번에 재밌는 것 같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